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 시작하겠습니다. 18호 태풍 미탁은 이 시각 독도 근해까지 물러났습니다. 남부 내륙을 관통하면서 오전 10시 반 기준으로 정부 공식 집계로만 최소 6명이 숨지고 2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부상자도 현재까지 4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아직 정부 피해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산사태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부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해서 주택 등을 덮쳤습니다. 4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준석 기자, 구조 소식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먼저 산사태가 발생한 건 오늘 오전 9시쯤입니다. 태풍 미탁이 빠져나간 직후에 발생한 건데요. 많은 양의 흙이 쓸려 내려오면서 산 아래에 있던 주택과 식당 등을 덮쳤습니다. 산사태가 나기 전 주택에 일가족 3명, 식당에 1명 등 모두 4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소방당국은 이들 4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하고 사고 접수 즉시 발령한 대응 1단계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해 구조대원과 군 경력 등 50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현재 중장비 등도 동원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주택 등 잔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산사태가 발생한 곳은 많은 비가 오면 토사가 흘러내리는 등 잦은 징후를 보였던 곳으로 전해졌습니다. 연이은 태풍의 영향으로 지반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고 밤사이 태풍이 몰고 온 많은 비에 무너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에 대비해 당국은 주변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이 확인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보도국에서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네, 구조작업 상황은 취재진이 현장에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전해지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미탁은 동해상으로 일단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는 곳은 남아 있습니다. 기상센터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자, 노은지 캐스터, 미탁은 이미 빠져나갔죠? 네, 그렇습니다. 태풍은 어젯밤 9시 40분쯤 목포 인근에 상륙한 뒤 남부 내륙을 통과해 오늘 아침 6시 울진 인근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현재 태풍은 울릉도 북서쪽 90km 부근 해상에서 북동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9시경에는 일반 저기압으로 약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은 동해상으로 물러났지만 여전히 동해상에는 태풍 경보가 계속되고 있고 그 밖에 해상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동해안 지역으로는 폭풍해일 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동해상에서는 물결이 최고 7m까지 매우 거세게 있는 가운데 너울성 파도까지 밀려올 가능성이 있어 저지대 침수 피해 없도록 계속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육상에 내려졌던 태풍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군요. 비가 걱정인데요. 앞으로 얼마나 더 내릴까요? 네, 태풍이 동해상으로 물러나면서 지금은 주로 동쪽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보면 강원과 충북, 경북 지역에 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내린 비의 양을 살펴보면 울진에 555mm 등 주로 보라색으로 보이는 동해안과 지리산 부근엔 50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어제부터 많은 비가 내리면서 낙동강 권역의 하천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삼당진의 현재 수위는 7m를 넘겨서 홍수 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진동의 현재 수위는 4.01m, 8.01m로 홍수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고요. 구포의 현재 수위는 4.11m로 역시 홍수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슈퍼컴 강우 예상도를 보면 오후에도 동쪽 지역엔 비가 계속되다가 저녁 무렵엔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강원 영동 지역에는 20에서 60, 강원 영서와 충북, 경북 지역엔 5mm 안팎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한 달 사이에 태풍만 3번째입니다. 9월 내내 사흘에 한 번꼴로 비가 내렸습니다.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으니까요.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현장 상황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태풍이 남긴 비구름의 영향으로 강원도 동해안에는 지금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고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곳도 있었습니다. 강릉 연결해서 지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유영 기자, 지금도 바람이 많이 부는군요. 현장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저는 지금 강릉시 견소동 시내버스 차고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비는 많이 잦아들었지만 바람은 여전히 강한 상태입니다. 차고지 앞에는 오늘 오전 침수로 인해서 108여 개 노선이 전부 중단이 됐다가 지금은 20% 정도 일부 다시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젯밤과 오늘 새벽 사이에 삼척에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침수 지역도 삼척에서 동해와 강릉 등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30분에는 강릉 강남동을 시작으로 강동면, 덕실리와 민오리 등에는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인근 마을 회관으로 이동하라는 안내 문자 메시지도 발송됐습니다. 오전 10시쯤에는 강원 동해안 지역에 폭풍 해일주의보가 발효돼 어선 출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강릉항을 비롯한 동해안 항포구에는 태풍을 피해 어선 2,500여 척이 정박해 있습니다. 또 현재까지 강릉에선 도로와 주택, 상가 등 130여 곳이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삼척 궁촌이 486mm로 가장 많고 삼척 원덕 377mm, 강릉 368mm, 동해 364mm 등입니다. 현재 삼척과 동해, 강릉 양양과 태백 등 동해안과 강원 산지 7개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기상청은 강원 동해안 지역에 오늘까지 50에서 150, 많은 곳은 최고 2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로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침수 등의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강릉에서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는 추가로 비가 계속 내릴 걸로 예보돼 있습니다.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 상황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삼척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해서 1명이 숨졌습니다. 기록적인 폭우에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긴 곳도 있습니다. 오후까지는 비가 계속될 걸로 예보돼 있습니다.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사태 피해 지역을 직접 취재하는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박상희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이곳 삼척에는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에 시간당 최고 12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제 뒤로 강한 비바람으로 산사태가 발생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부러진 나무들과 흙더미가 도로와 마을 주변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강풍에 컨테이너 건물도 기울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집중호우로 강원도에서만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강원도 삼척시 5분동에서 주택지 인근 사면이 무너지면서 토사가 밀려와 집안에 있던 77살 김모 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밀려온 토사로 집벽이 무너지면서 김 씨가 장롱에 깔려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삼척시 원덕은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는 등 삼척 지역의 비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삼척 갈천동의 펜션 일대가 침수돼 8명이 구조되는 등 고립자가 50명이 발생해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삼척과 동해, 강릉에 주택 침수 피해가 속출해 이재민 12가구가 발생했고 주민 150여 명이 면사무소와 복지회관 등으로 일시 대피한 상황입니다. 또 삼척시 7,350여 세대와 동해 1,640여 세대가 한때 정전이 발생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산사태로 인한 토사 유출 피해도 적지 않습니다. 삼척 원더급 장호터널 등 도로 6곳이 침수되거나 토사 유출 등으로 인해 현재 일부 도로는 차량 진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당국은 중장비를 투입해 긴급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강원 영도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폭우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재난 속보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추가 피해에 대비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척에서 KBS 뉴스 박상입니다. 네, 저희 취재진이 현장에서 영상을 송출하는 장비는 휴대전화 신호를 이용하는 장비입니다. 현장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화면이 좀 고르지 않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상황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태풍 미탁으로 거센 비바람이 몰아친 부산에서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주택과 음식점 등 건물 2동을 덮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주민 4명이 매몰됐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공홍조 기자, 수색 작업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부산 사하구의 한 야산 산사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야산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고가 난 시각은 오전 8시 45분으로 추정되는데요. 원래 이곳은 주택과 음식점이 있던 자리인데 산사태 토사가 덮쳐서 건물 흔적조차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도 저 위쪽 산에서는 계속 제피 토사가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산사태가 덮친 현장에는 소방대원과 경찰, 군인 등 모두 600여 명이 출동해서 인명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펌프 차량과 포크레인 등 중장비도 10여 대가 투입돼 현장 수색을 돕고 있습니다. 산사태가 덮친 1층 주택에는 75살 권모 씨와 70살 성모 씨, 48살 권모 씨 등 일가족 3명이 머물고 있었고요. 또 인근 음식점 가건물에는 60대 여성 1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두 4명이 산사태 현장에 매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곳은 연이은 태풍의 영향으로 지반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고 밤사이 태풍이 몰고 온 많은 비에 산사태가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약 20년 전에도 산사태가 일어났다고 취재진에게 말을 했습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는 즉시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조금 전 대응 2단계 발령으로 강화 조치했습니다. 관계당국은 인명수색과 복구 작업을 벌이며 추가 붕괴에 대비해 주변을 통제하며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들어온 소식이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4호구 산사태 현장에서 KBS 뉴스 공조입니다. 네, 매몰자 구조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좀 기원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지역별로 취재된 피해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택이 무너지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6명이 숨진 걸로 보고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본부 집계와는 다소 시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경북 봉화에서는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도 보고됐습니다. 김재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른 허리 높이의 도로 보호난간은 물에 잠겼고 하천 둔치 잔디밭은 흔적도 찾을 수 없습니다. 주민들은 줄기차게 쏟아지는 폭우에 하천 저지대가 침수될까 봐 안절부절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이 되고요. 황금시장 물에 잠길까 봐 걱정이 돼가 잠도 뭐 안 와요. 그래서 또 나와봤어요. 또 나와보고. 대구 경북 곳곳에서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경북 울진군 울진읍에 주택이 무너져 부부로 추정되는 남녀 2명이 숨졌습니다. 오전 1시쯤에는 경북 영덕군 축산면과 경북 포항시 기북면에서 각각 주택이 무너져 2명이 숨졌습니다. 0시 10분쯤에는 경북 포항시 흥이읍 금장리에서, 어제 저녁 9시쯤에는 경북 성주군 대가면에서 배수로 작업 등을 하던 주민 2명이 급류에 휩쓸려 숨지는 등 현재까지 모두 6명의 사망자가 생겼습니다. 또 포항시 청하면 유계리 계곡에서는 승용차가 급류에 떠내려가 운전자가 실종됐습니다. 시설물 피해도 잇따라 도로와 학교 등 공공시설 30곳이 유실됐고 영덕 강구시장의 상가 70곳 등 건물 640여 동이 침수됐습니다. 겨울에다 가까운 게 있기는 겨울에다 가지 말고 여기 교회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막 가슴이 뛰어가지고 겁이 나가 막 우스 한번 그만 지고 막 일로 발휘합니다. 또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서 포항과 영덕, 고령 등에는 긴급 대피령이 내려져 주민 2,2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또 경북 봉화에서는 선로에 토사가 유입돼 관광열차가 탈선했습니다. 코레일은 승객과 승무원 등 25명을 구조했고 선로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가지고 탈선이 됐고요. 자연재해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고객들은 다 피신하셨고요. 피신하셨고 또 버스로 이동시켰어요. 지금 복구 중이에요. 복구 중.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피해 조사와 응급 복구에 나서는 한편 지원단을 설치하고 대민 지원과 방역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김재노입니다. 네, 태풍은 빠져나갔습니다만 낙동강 유역 일부 지역에는 홍수특보가 그리고 산사태 경보가 아직 발효 중인 것도 적지 않습니다. 추가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풍이 상륙했던 호남 지역에서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주택과 도로가 침수됐고 수확을 앞둔 벼가 물에 잠겼습니다. 인명피해가 보고되지 않은 게 그나마 위안입니다. 보도에 유승용 기자입니다. 주택 바로 뒤편에 암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흙더미가 쏟아지면서 주택을 덮쳤고 집안에 있던 주민들은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암벽이면 몸에 해가지고 다 쓸려져 갖고 저희 그 집안 뒤편을 이렇게 다 지붕이면 몸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덮친 상황. 그래가지고 놀래서 어머님 피신시키고. 순식간에 쏟아져 내린 빗물에 주택 마당이 침수됐습니다. 어른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고 집안에서는 쉴 새 없이 물을 퍼냅니다. 집에서 못 나온 어르신들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아까 이제 비가 좀 그치니까 청년들이 가서 좀 이렇게 업어내가지고 노인당으로 옮기고. 전남의 또 다른 마을도 물에 잠겼습니다. 주택은 물론 식당까지 물이 들이찼습니다. 이틀 동안 27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린 전남 고흥군의 한 마을. 계곡물이 불어난 것처럼 마을길에 흙탕물이 넘쳐 흐릅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도로도 물에 잠겼습니다. 차량 바퀴까지 물이 차올랐고 사람이 걷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수확을 앞둔 논도 또다시 물바다가 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지금까지 벼논 1,760헥타르가 물에 잠기거나 쓰러진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위력적인 가을 태풍 미탁은 제주에도 곳곳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주택, 도로, 농경지가 물에 잠겼고 일부 지역엔 수도와 전기 공급도 한때 끊겼습니다. 김가람 기자입니다. 지붕이 날아간 집 안에 가구들이 나뒹굴고 창문 파편이 흩어져 있습니다.
어제 새벽 순식간에 몰아닥친 돌풍에 주택 5채가 파손돼 주민 3명이 다치고 30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살면서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이었고 진짜 자연이 무섭구나라고 다시 느꼈던 것 같아서 갑자기 이렇게 막 창문이랑 이런 게 깨지는데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초등학교 지붕도 강풍에 힘없이 뜯어졌고 교실 안은 쑥대밭처럼 됐습니다. 또 바람에 꺾인 나무가 전선 위로 쓰러져 부자읍 등 900여 가구가 정전되고 인근 신호등이 부러졌습니다. 시설하우스 비닐도 갈기갈기 찢어져 힘없이 날리고 철골도 무참히 휘어져 버렸습니다. 순간 뭐 돌풍이라 그래요. 뭐 회오리 바람. 그런 거지. 소리라도 들으셨다고요? 소리는 들렸죠.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 시간당 100mm 넘는 폭우 때문에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불어난 물에 돌덩이들이 휩쓸리면서 정수장 송수관이 파손돼 일부 지역에 물 공급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말목장은 물에 잠기며 호수를 방불케 했습니다. 애써 키운 농작물도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이분도 콩아랑 이거 많이 다 작살나시고 이번에 이제 물봉 동가구나. 이거 1년에 한 번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현재 제주도 재난안전본부에 접수된 시설 피해만 130여 건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면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가나입니다. 18호 태풍 미탁이 한반도를 벗어나면서 전국 공항들이 정상 운항하고 있지만 이전 결항에 따른 여파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최종 집계를 보면 오늘 오전 11시 출발 기준으로 김포공항 10편, 김해 5편, 대구 3편, 제주 6편, 울산 4편, 무안공항 1편 등 국내를 오가는 여객기 29편이 결항됐습니다. 국제선은 대부분 정상 운행 중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현장 상황을 저희에게 제보해주고 계십니다. 사회부 박민경 기자와 함께 제보 영상 살펴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이제 피해가 주로 비에 좀 집중이 돼서 산사태나 축대 붕괴 이런 영상들이 좀 많이 들어왔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전해주신 부산 산사태 사건과 마찬가지로 그런 영상들을 많은 곳에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태풍 미탁이 당초 예상보다는 빨리 한반도를 지나가긴 했지만 남부지방을 통과하면서 기록적인 폭우를 퍼부은 탓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건데요. 네.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제보 영상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로 가보겠습니다. 강원도 강릉시 이반동입니다. 5층짜리 주택 지붕이 거센 바람에 날아가면서 전신주에 걸쳐 있는 모습인데요. 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제보 주신 분들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소방서와 시청, 한전에서 나와서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전해주셨는데요. 네. 무사히 안전조치 끝내시고 다치신 분 없이 잘 마무리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붕 구조물이 걸쳐 있군요. 네. 네. 다음은 강원도로 가보겠습니다. 강원도 삼청시 근덕면입니다. 용화해변에서 6km 정도 떨어진 내륙 쪽으로 들어오는 공내골 마을인데요. 네. 용화해변 근처에 구기름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 뒷산에서 밤사이에 쏟아진 비에 이 뒷산의 토사들이 다 무너져 내린 건데요. 오늘 새벽 1시쯤에는 나무들이 다 뿌리채 뽑히면서 커다란 굉음과 함께 집 쪽으로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네. 마당에 있던 6톤짜리 물탱크도 근처 계곡까지 떠내려갈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정전이 되면서 보일러실은 물론 집이 거의 반파된 상황인데다가 더 이상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손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도 절개지에서 물이 계속 흘러나오는 모습이 보이는군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문제는 대부분 노인분들이 계신 마을이기 때문에 네. 도로가 전부 산사태로 인해 토사로 막혀서 통행도 불가하고 복구도 늦어지고 있어서 도움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강원도 강릉시 송정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에 촬영해 주신 영상입니다. 원래 배추밭이었던 곳인데 일대 농지가 전부 다 물에 잠긴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제보자는 2013년부터 강원도에 살았지만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이라고 하실 정도로 비 피해가 심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농경지라고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그냥 물이 고여 있는 모습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보자분께서도 거의 호수인 줄 알았다고 표현하실 정도였는데요. 마찬가지로 강원도 강릉시 송정동 상황입니다. 송정도 이마트 옆에 남대천이 범람한 건데요. 근처 주차장에 세워둔 택배 차량이 떠내려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멀리서 보시면 하얀 점처럼 보이는데요. 제보자도 지난 태풍 매미와 루사 이후로 이 강원도 강릉시의 남대천이 이 정도로 범람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경북 울진군 온정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근처 리조트에서 하루를 머물고 돌아가시는 길에 촬영한 영상이라고 전해주셨는데요. 도로 곳곳이 파손되고 무너져 내려서 통제도 심하고 그리고 도저히 지나갈 수 없는 곳들이 너무나도 많았다고 합니다. 네. 제보자께서 묵으셨던 리조트도 사실 어젯밤 12시 반 정도부터는 계속 정전이 돼서 결제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요. 많은 피해가 있어서 다치신 분들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경북 울진군 평해읍입니다. 오늘 오전 마찬가지로 오늘 오전 6시쯤인데요. 일대 논과 도로가 전부 물에 잠긴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마치 호수나 바다처럼 보였다고 하는데요. 네. 도로에 주차된 차량들도 전부 다 침수돼서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얼마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는지를 현장 영상만 봐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으로는 안타까운 소식 들려왔던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입니다. 토사가 무너져 내리면서 이제 집안과 그리고 공장 그 근처 전부를 덮친 건데요. 이곳이 부산 사하구의 구평초등학교 근처라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곳인데요. 제보자가 근처 아파트 주민 분이신데 아침에 갑자기 전기가 깜빡거리면서 합선되는 것 같이 타닥타닥하는 소리가 나고 네.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나서 깜짝 놀라 창문을 열어보셨다고 하는데요. 전신주가 넘어지고 나무들이 뿌리째 뽑히면서 토사가 쓸려 나온 겁니다. 이 흘러내린 토사 양이 얼마나 많은지 큰 길 도로 쪽까지 흘러내리고 근처 공장의 지붕까지도 전부 다 무너져 내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매몰되신 시민분들께서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만큼 모두 안전하게 구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토사가 맹렬한 기세로 흘러내리는 모습이 보이는군요.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시민분들의 제보 영상과 피해 상황을 소개하는 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제공해 주신 영상 소중히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제보를 보내주시기 위해 촬영을 하실 때에도 우선 안전이 확보된 이후에 촬영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위험한 피해 상황 영상이 그만 들어왔으면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군요.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태풍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비가 많았습니다. 밤사이 인명피해가 크게 늘었습니다. 정부의 공식 피해 집계가 10시 반쯤 아마 나왔을 텐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민혁 기자, 사망 피해가 추가로 집계되고 있죠?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지금까지 6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고 잠정 집계했습니다. 특히 경북 지역에서 사망 사고가 이어졌는데요. 경북 성주에서 어젯밤 9시쯤 농수로에 방해물을 제거하던 7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포항에서는 오늘 새벽 0시 10분쯤 남편과 함께 배수로 작업을 하던 70대 여성이 급류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새벽 1시에는 영덕군 축산면의 주택이 무너지면서 50대 여성이 매몰돼 사망했습니다. 강원도 삼척에서는 오늘 새벽 1시쯤 산사태로 집에서 잠을 자던 77살 김모 할머니가 토사에 깔려 숨졌습니다. 여기에 경북 울진에서 토사가 무너지면서 주택을 덮쳐 60대 2명이 숨졌다는 소식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또 오늘 오전 9시쯤 부산의 한 야산에서 산사태로 토사가 인근 주택 등을 덮치면서 4명이 매몰돼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에서는 폭우로 실종자 2명이 발생해 현재 119 구조대가 수색 중입니다. 이 밖에 주택이 파손되면서 제주와 경북 포항에서 4명이 다쳤습니다. 이 밖에 침수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남 완도와 제주 등에서는 주택 101동이 침수됐고 주택과 비닐하우스 등 16동이 파손됐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에서 115세대 268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경남과 경북 지역에서 주민 1,500여 명이 사전 대피했습니다. 특히 가옥 침수 피해 신고가 이어진 강원도 삼척에서는 강원도뿐 아니라 서울과 경기 지역 119 구조대가 긴급 출동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결항했던 항공편은 운행이 재개됐지만 63개 항로 여객선 83척은 여전히 발이 묶여 있습니다. 한라산과 지리산 등 전국 21개 국립공원의 탐방로 450여 곳은 출입이 막혔습니다. 중대부는 현재 비상대응 3단계 중 2단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태풍 위기경보도 2번째로 높은 경계 단계로 올려 유지 중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부산과 울진에서 일어난 매몰 사고에 대해 가용한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매몰자를 구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추가적인 토사 유출과 매몰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조치와 사고 현장 통제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네, 정부가 공식 집계한 인명피해 현황을 자세히 들어보시면 대부분 산사태 그리고 주택 붕괴에 집중돼 있습니다. 노후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 특히 주의하시고요. 집안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산사태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산 상황 다시 한번 살펴보죠. 지금 구조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을 텐데요. 오늘 오전에 부산 사하구에서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토사가 주택과 음식점, 건물들을 덮치면서 주민 4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사고 현장 취재 기자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공홍조 기자, 지금 구조 작업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부산 사하구의 한 야산 산사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를 보이는 것처럼 야산이 완전히 무너졌고 검은 바닥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한 시간은 오늘 오전 8시 45분으로 추정됩니다. 많은 양의 흙이 쓸려 내려오면서 산 아래에 있던 주택과 식당 등을 덮쳤습니다. 산사태가 나기 전에 주택에는 일가족 3명, 식당에 1명 등 모두 4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소방당국은 이들 4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하고 사고 접수 즉시 발령한 대응 1단계를 현재는 2단계로 상향 조정해 군 경력 등 50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현재 중장비 등도 동원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주택 등 잔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산사태가 발생한 곳은 많은 비가 오면 토사가 흘러내리는 등 잦은 징후를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이은 태풍의 영향으로 지반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고 밤사이 태풍이 몰고 온 많은 비에 무너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에 대비해 당국은 주변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몰자의 가족들도 나와서 수색 작업을 애타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이 확인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사태 현장에서 KBS 뉴스 공조입니다. 네, 구조 소식으로 공홍조 기자를 다시 불러볼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18호 태풍 미탁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를 뿌렸습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시간당 100mm가량 집중호우를 뿌리는 등 반갑지 않은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는 앞으로도 최대 200mm까지 비가 더 내릴 수 있습니다. 이유민 기자입니다. 어젯밤 남해안에 상륙해 남부지방을 관통한 18호 태풍 미탁은 오늘 오전 6시쯤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1시간에 50km가 넘는 빠른 속도로 움직이며 한반도를 빠져나간 겁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동해 먼바다로 이동하면서 내일 새벽쯤 온대저기압으로 약화되겠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태풍 미탁은 빠른 이동 속도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는 기록적인 폭우를 쏟아부었습니다. 동해안 지역에 시간당 100mm가량의 집중호우를 뿌리며 강수 기록을 연이어 갈아치웠습니다. 경북 울진은 불과 12시간 만에 550mm가 넘는 강수를 기록하며 시간당 강수량으론 기상관측 이래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강원 동해도 27년 만에 기록을 다시 세우는 등 동해안 지역을 휩쓸고 간 태풍의 위력을 실감케 했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고온다습한 공기가 몰려드는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북쪽으로부터 차고 건조한 공기까지 몰려들어 불안정이 매우 강해졌고 지형적 효과까지 발생하면서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하였습니다. 낙동강과 형산강 유역 곳곳에도 홍수주의보와 경보가 잇따라 발령되면서 밤사이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제주 산간과 강원 지역도 최고 400mm가 넘는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는 여전히 비구름이 남아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올봄 대형 산불이 발생했던 강원 지역의 경우 일반 산지보다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한 달 사이에 태풍만 3번째입니다. 9월 내내 사흘에 한 번꼴로 비가 내렸습니다. 이미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절개지 주변, 노후주택에 계시는 분들 각별히 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일반 뉴스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이 시각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포토라인에는 서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김채린 기자, 조사는 계속되고 있죠? 네, 조국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오늘 오전 9시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3시간째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 교수는 취재진이 몰린 이곳 청사 1층이 아닌 다른 출입구를 거쳐 조사실로 올라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속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모습이 노출되는 데 부담을 느낀 정 교수 측을 검찰이 배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 교수가 검찰의 조사를 받으러 나온 건 오늘이 처음인데요. 지난 8월 27일 검찰 압수수색으로 수사가 본격화된 지 37일 만입니다. 앞서 구속된 조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에 대한 구속 기한이 오늘 자정에 끝나기 때문에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최대한 많은 부분을 조사해야 합니다.
검찰은 우선 정 교수를 상대로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에 직접 개입하거나 횡령, 배임, 허위 공시 등의 불법 행위 정황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물을 계획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영에 초기부터 깊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 교수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여러 증명서 위조 의혹에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대학과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빼돌리도록 지시했다는 등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딸의 의전원 입시를 위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보고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인 지난달 6일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경기도 파주와 김포의 농장 두 곳에 대해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발병 농장 이제 13곳으로 늘었습니다. 경기와 강원, 인천시에는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공하영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의심 신고가 들어온 경기 김포 양돈 농장에 대해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료를 채취해 정밀 검사한 결과 최종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국내 확진 농장은 모두 13곳으로 늘었습니다. 해당 농장은 돼지 6천여 마리를 기르고 있는데 반경 500m 안에 신고 농장을 포함해 3개의 돼지 농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오늘 새벽에는 어제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경기 파주의 양돈 농장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돼지 2,300여 마리를 키우던 해당 농장의 반경 3km 안에는 다행히 다른 돼지 농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첫 발병 지역인 이곳 파주에서는 어제부터 이틀 동안 연달아 3건의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 지역에 초동 대응팀을 보내 사람과 가축, 차량 등의 이동을 통제하고 긴급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잇따른 발병 소식에 제18호 태풍 미타까지 지나면서 정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 인천시에는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 지역 돼지들은 내일 새벽 3시 30분까지 이동이 전면 금지됩니다. 정부는 농장들이 이동 중지 명령을 지키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태풍 뒤 군 제독 차량 등을 동원해 추가 소독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공하영입니다. 네, 다시 태풍 미탁 관련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태풍은 일단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지금은 울릉도 근해를 지나고 있을 텐데요. 여전히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는 곳들이 적지 않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기상센터 가보죠. 노은지 캐스터, 지금 미탁의 위치는 어디쯤입니까? 태풍 미탁은 어젯밤 목포 인근에 상륙한 뒤 남부 내륙을 통과하고 오늘 아침 6시경 울진 인근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태풍은 지금은 울릉도 북서쪽 7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30km의 속도로 북동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9시경에는 일반 저기압으로 약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이 동해상으로 물러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동해상에는 태풍 경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졌고 동해안 지역으로는 폭풍해일주의보도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동해상에서는 물결이 최고 7m까지 거세게 있는 가운데 너울성 파도까지 밀려올 가능성이 있어서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네, 워낙 비가 많이 와서 곳곳에서 산사태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걱정인데요. 비는 앞으로 얼마나 더 내릴까요? 네, 그렇습니다. 태풍이 동해상으로 물러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주로 강원과 충북, 경북 등 동쪽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울진에는 555mm, 울릉에 489.5mm 등 주로 보라색으로 보이고 있는 동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50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어제부터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낙동강 권역의 하천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삼랑진에서는 현재 수위가 7.06m를 보이고 있는데요. 홍수 경보 수위를 넘어서 현재 홍수 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진동의 현재 수위는 8.01m입니다. 홍수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구포의 수위를 살펴보면 현재 4.11m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전히 홍수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슈퍼컴 강우 예상도를 보면 오후에도 강원과 충북 북부, 경북 지역에 비가 내리다가
내리다가 오늘 저녁 무렵에는 비가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저녁 무렵까지 강원 영동에는 20에서 60, 강원 영서와 충북, 경북 지역엔 5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강원도 동해안에는 앞으로도 최대 60mm 정도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 지역에는 특히 새벽 시간대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주민 대피령이 한때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강릉 현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조유영 기자, 지금도 빗방울이 맺혀 있군요. 비가 많이 옵니까? 네, 저는 견소동 시내버스 차고지에 나와 있습니다. 비는 좀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비는 오다 말다를 반복하고 있고 바람은 여전히 계속 강한 상태입니다. 오늘 오전 그 차고지 앞에 물이 고여 있어서 시내버스 108개 노선이 전부 운행 중지가 됐었는데요. 지금은 일부 20% 정도만 제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젯밤과 오늘 새벽 사이에 삼척에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침수 지역도 삼척에서 동해와 강릉 등지로 확산됐습니다. 오늘 아침 7시 30분쯤에는 강릉 강남동을 시작으로 강동면, 덕실리와 민호리 등에는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는데요.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인근 마을 회관으로 이동하라는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오전 10시쯤에는 강원 동해안 지역에 폭풍 해일주의보가 발효돼 어선 출항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강릉항을 비롯한 동해안 항포구에는 태풍을 피해 어선 2,500여 척이 정박해 있습니다. 또 현재까지 강릉에선 도로와 주택, 상가 등 130여 곳이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삼척 궁촌이 486mm로 가장 많고 삼척 원덕 377mm, 강릉 368mm, 동해 364mm 등입니다. 현재 삼척과 동해 강릉, 양양과 태백 등 동해안과 강원 상지 7개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기상청은 강원 동해안 지역에 오늘 저녁까지 20에서 60mm가량 비가 더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로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침수 등의 추가 피해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강릉에서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네, 현장 상황 때문에 음향 상태가 잠시 고르지 않았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삼척에서는 산사태로 한 명이 숨졌습니다. 기록적인 폭우에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긴 곳도 있습니다. 오후까지는 비가 계속 이어질 걸로 예보돼 있습니다.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사태 피해 지역에 나가 있는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박상희 기자, 그것도 통신 상태가 좀 고르지 않군요.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이곳 삼척에는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에 시간당 최고 12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제 뒤로 보시면은 강한 비바람으로 산사태가 발생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부러진 나무들과 흙더미가 도로와 마을 주변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강풍에 컨테이너 건물도 기울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집중호우로 강원도에서만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강원도 삼척시 5분동에서 주택지 인근 사면이 무너지면서 토사가 밀려와 집안에 있던 77살 김모 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밀려온 토사로 집벽이 무너지면서 김 씨가 장롱에 깔려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삼척시 원덕은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는 등 삼척 지역의 비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삼척 갈천동의 펜션 일대가 침수돼 8명이 구조되는 등 고립자가 50명이 발생해 구조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삼척과 동해, 강릉의 주택 침수 피해가 속출해 이재민 12가구가 발생했고 주민 150여 명이 면사무소와 복지회관 등으로 일시 대피한 상황입니다. 또 삼척시 7,350여 세대와 동해 1,640여 세대 불편 침수되거나 토사 유출 등으로 네. 현장의 통신 상태가 좀 고르지 않습니다. 현장 연결이 좀 여의치 않았는데요. 거듭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취재하는 게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부산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보고 싶네요. 현장에 취재 기자가 준비가 돼 있나요? 태풍 미탁으로 거센 비바람이 몰아친 부산, 산사태가 있었습니다. 주민 4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공조 기자, 지금 구조작업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부산 사구의 한 야산 산사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야산이 완전히 무너졌고요. 지금 현재 구조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원래 이곳은 주택과 음식점이 있던 자리인데요. 산사태 토사가 덮쳐서 건물 흔적조차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고가 난 시각은 오늘 오전 8시 45분쯤으로 추정됩니다.
산사태가 덮친 현장에는 소방대원과 경찰, 군인 등 모두 600여 명이 출동해서 인명 수색 작업을 현재 벌이고 있습니다. 펌프 차량과 포크레인 등 중장비도 10여 대가 투입돼서 현장 수색을 돕고 있습니다. 산사태가 덮친 1층 주택에는 75살 권모 씨와 70살 성모 씨, 48살 권모 씨 등 일가족 3명이 머물고 있었고요. 또 인근 음식점 가건물에는 60대 여성 1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두 4명이 산사태 현장에 매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곳은 연이은 태풍의 영향으로 지반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고 밤사이 태풍이 몰고 온 많은 비에 산사태가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즉시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조금 전에는 대응 2단계 발령으로 강화 조치했습니다. 부산소방본부는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계당국은 인명수색과 복구 작업을 벌이며 추가 붕괴에 대비해 주변을 통제하며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매몰자 가족들도 속속 도착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반가운 소식이 들리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들리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4호구 산사태 현장에서 KBS 뉴스 공조입니다. 네, 119 구조대 여러분들 여건이 어렵지만 힘을 좀 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풍은 어느 정도 이제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후가 문제입니다. 보셨듯이 엄청난 폭우에 지반은 약해져 있고 복구 작업 과정에서도 위험이 닥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방재 전문가와 함께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창삼 인덕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자, 교수님 어제부터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인명피해가 주로 집중되는 거는 산사태, 주택 붕괴 이쪽에 좀 집중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전과 달리 예전에는 저희들이 재난 방송을 많이 안 하거나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을 때는 다른 교통사고라든가 다른 쪽에서 많은 피해가 났지만 지금 같은 것들은 저희가 피할 수 있는 침수 피해 같은 건 다 대부분 대피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제도 댁에 머무시라 그랬는데 댁에 머무시다가 또 산사태가 나서 피해를 입으신 경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참 안타깝지만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미리 어떤 지역에 있을 때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위험한 지역이 또 있겠죠? 그렇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주로 방송할 때 태풍 경로 쪽을 얘기했지만 지금 사실은 부산에서 더 큰 사고가 났거든요. 그 대부분 분들이 보면은 예전에 배산임수라고 해서 뒤에 산이 있는 쪽에서 집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대부분 또 난개발하다 보면 원래 있던 산의 사면이 아니고 인간이 이제 소위 말해서 개발을 한 거죠. 개발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주로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난개발된 지역의 노후주택 이런 부분들이 좀 위험하겠고. 그렇습니다. 산 사면 중에서도 특별히 좀 더 우리 집이 좀 위험하지 않은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만한 지역이 있다면 어떤 곳일까요?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 산림청에서 산사태 위험 지도라는 걸 만들어서요. 전국의 위험 지도를 전부 다 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이 없으시죠. 하지만은 만일 본인이 산 바로 가까운 곳에 사신다면 한 번은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등급을 구분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해서 사면 제위험 지구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그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제와 같은 큰 비가 올 때는 반드시 체크하시고 가능하시면 그런 지역에 머무시는 것보다는 그 지역이 위험하다고 판단되시면 친척댁이나 가까운 곳으로 대피소 같은 곳으로 이주하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태풍 상황에서는 실내에 머무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 집이 산사태 위험지구에 위치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 집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안전지대로 또 이동을 하셔서 머무셔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어제 보면 예상 강우량이 동해안 쪽이나 일부 지역을 보면 500mm 정도까지 예상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500mm라는 비가 얼마나 큰 비인지 많은 분들이 이제 체감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1년 강우량의 절반 정도가 하루에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정말 주변에 산이 있었다거나 그러면 미리 대피를 하시고 또 관계 공무원들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주를 대피를 권고하는 게 옳았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곳곳에 산사태 위기 경보가 발령돼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안전에 유의하시기를 거듭 권고드리겠습니다. 자, 징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산사태가 실제로 일어나기 직전이라면.
그 산사태 위험 징후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사실 우면산에서 저희가 큰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네. 뭐 소리가 난다든가 뭐 이런 현상이 있지만 일반인들이 인지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도 뭐 땅 울림이나 이런 말씀들을 드리고는 있는데 예. 그게 그것인지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또 있겠어요.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 밀집 지역 같은 경우는 우면산 같은 데는 이제 변이계 같은 걸 실시간으로 땅 울림이 있거나 땅에 변이 이동이 있으면 시그널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요. 사실 지방에까지 그런 시스템을 다 하는 건 거의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시스템들이 도입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걸 갖다가 징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네. 시민들이 그 자기 주변의 위험 지역을 미리 간파하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산사태 위험 지역을 표시해 놓은 그 자료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포털 검색에 가셔서 산사태 위험 지도라고 치시면 산림청에서 만들어 놓은 산사태 위험 지도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된 비에 집안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산사태 위험 지도를 검색해 보시고 내가 있는 지역이 산사태 위험 지역에 포함이 돼 있다면 특히 우리 집이 많이 낡았다면 일단 안전한 것으로 피해 계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일단 집안이 좀 흔들렸거나 했다면 그러니까 큰 규모의 토사 유출이 있지 않았더라도 그럼 나중에라도 그 가옥은 또 위험할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많은 분들이 지금 재해가 끝나고 나면 모든 걸 또 내년 이제 풍수해가 날 때까지 많이 잊으시는데요. 네. 이번 시점에 정말로 피해를 입지 않으신 분들도 주변의 상황을 굉장히 검토해 보시고 네. 이런 점들을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산사태 위험 지역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고 그런 것들을 미리 대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포털에서 산사태 위험 지도를 검색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거듭 권고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태풍의 특징은 많은 비였습니다. 지금도 집안에 물이 들어찬 집 안으로 물이 흘러들어온 그런 영상들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강풍에 의한 피해보다는 침수 피해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예년에 94년에 세스와 많은 비교를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세스보다는 2배 이상의 규모의 많은 비를 퍼부었습니다. 네. 세스가 94년에 지나갈 때 삼척 동해안 쪽에 한 300mm를 퍼부었다고 그러면 지금은 저희들이 이틀간 그 2일 날 330mm 네. 울진의 경우 그다음에 또 오늘 불과 새벽 동안 230mm 정도를 퍼부었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양의 비가 그야말로 왔습니다. 기록적입니다, 정말. 예, 그래서 이런 경우가 어제 대충 예상은 했지만 그 정도가 되면 사실은 방제 시스템이라는 게 무의미합니다. 거의 모두가 물바다가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적절하게 어제 대피 행위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그래도 좀 더 저희들이 면밀하게 살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네. 이제 사전 대비할 시간은 이미 지나갔고 이제는 어떤 것들을 좀 신경을 써야 할까요? 물이 들어찼던 집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챙겨야 합니까? 지금은 이제 복구의 시기가 되겠습니다. 긴급 복구 시기인데요. 일단은 물 빼기가 먼저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아이러니하게도 홍수가 났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깨끗한 물입니다. 네. 물이 가장 필요한데요. 물난리가 났지만 깨끗한 물은 없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수도 없고요. 그로 인해서 식중독이라든가 2차 감염병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깨끗한 물이 많이 공급되어서 세척을 계속하고 위생 같은 거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 양식장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깨끗한 물을 공급해 준다든가 산소를 공급해 줘서 2차 피해를 방지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과수원이나 농벼 같은 경우는 일단 전부 다 세우기를 해야 되겠죠. 볏짚 묶기를 해 주셔야 되고.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많은 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지금은 저희가 서울에 많은 분들이 거주하시기 때문에 네. 저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강원, 울진에 대한 상황을 잘 인지를 못하십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그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를 해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태풍이 막 빠져나갔고 이제 피해 조사, 응급 복구가 막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관심을 좀 가지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일단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지역별로 취재된 피해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택이 무너지는 사고 그리고 산사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6명이 숨진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경북 봉화에서는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김재노 기자입니다. 어른 허리 높이의 도로 보호난간은 물에 잠겼고 하천 둔치 잔디밭은 흔적도 찾을 수 없습니다. 주민들은 줄기차게 쏟아지는 폭우에 하천 저지대가 침수될까 봐 안절부절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이 되고요. 황금시장 물에 잠길까 봐 걱정이 돼가 잠도 뭐 안 와요. 그래서 또 나와봤어요. 또 나와보고. 대구 경북 곳곳에서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경북 울진군 울진읍에 주택이 무너져 부부로 추정되는 남녀 2명이 숨졌습니다. 오전 1시쯤에는 경북 영덕군 축산면과 경북 포항시 기북면에서 각각 주택이 무너져 2명이 숨졌습니다. 0시 10분쯤에는 경북 포항시 흥이읍 금장리에서, 어제 저녁 9시쯤에는 경북 성주군 대가면에서 배수로 작업 등을 하던 주민 2명이 급류에 휩쓸려 숨지는 등 현재까지 모두 6명의 사망자가 생겼습니다. 또 포항시 청하면 유계리 계곡에서는 승용차가 급류에 떠내려가 운전자가 실종됐습니다. 시설물 피해도 잇따라 도로와 학교 등 공공시설 30곳이 유실됐고 영덕 강구시장의 상가 70곳 등 건물 640여 동이 침수됐습니다. 겨울에다 가까운 일이 있기는 겨울에다 가지 말고 여기 교회 가래 돼요. 그래가지고 막 가슴이 뛰어가지고 겁이 나가 막 우스 한번 그만 주고 막 일로 발휘합니다. 또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서 포항과 영덕, 고령 등에는 긴급 대피령이 내려져 주민 2,2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또 경북 봉화에서는 선로에 토사가 유입돼 관광열차가 탈선했습니다. 코레일은 승객과 승무원 등 25명을 구조했고 선로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가지고 탈선이 됐고요. 자연재해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고객들은 다 피난하셨고요. 피신하셨고 또 버스로 이동시켰어요. 이제 복구 중이에요. 복구 중.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피해 조사와 응급 복구에 나서는 한편 지원단을 설치하고 대민 지원과 방역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김재노입니다. 태풍의 상륙 지점이죠. 호남 지역 피해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주택, 도로가 침수됐고 수확을 앞둔 벼들도 물에 잠겼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유승용 기자입니다. 주택 바로 뒤편에 암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흙더미가 쏟아지면서 주택을 덮쳤고 집안에 있던 주민들은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암벽이면 뭐면 해가지고 다 쓸려져 갖고 저희 그 집안 뒤편을 이렇게 다 지붕이면 뭐면 이렇게 해가지고 다 덮친 상황. 그래가지고 놀래서 어머님 피신시키고. 순식간에 쏟아져 내린 빗물에 주택 마당이 침수됐습니다. 얼음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고 집안에서는 쉴 새 없이 물을 퍼냅니다. 집에서 못 나온 어르신들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아까 이제 비가 좀 그치니까 청년들이 가서 좀 이렇게 업어내가지고 노인당으로 옮기고. 전남의 또 다른 마을도 물에 잠겼습니다. 주택은 물론 식당까지 물이 들이찼습니다. 이틀 동안 27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린 전남 고흥군의 한 마을. 계곡물이 불어난 것처럼 마을길에 흙탕물이 넘쳐 흐릅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도로도 물에 잠겼습니다. 차량 바퀴까지 물이 차올랐고 사람이 걷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수확을 앞둔 논도 또다시 물바다가 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지금까지 변온 1,760헥타르가 물에 잠기거나 쓰러진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위력적인 가을 태풍 미탁은 제주에도 곳곳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주택과 도로, 농경지가 물에 잠겼고 일부 지역엔 수도와 전기 공급도 한때 끊겼습니다. 김가람 기자입니다. 지붕이 날아간 집 안에 가구들이 나뒹굴고 창문 파편이 흩어져 있습니다. 어제 새벽 순식간에 몰아닥친 돌풍에 주택 5채가 파손돼 주민 3명이 다치고 30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살면서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이었고 진짜 자연이 무섭구나라고 다시 느꼈던 것 같아서 갑자기 이렇게 막 창문이랑 이런 게 깨지는데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초등학교 지붕도 강풍에 힘없이 뜯어졌고 교실 안은 쑥대밭처럼 됐습니다. 또 바람에 꺾인 나무가 전선 위로 쓰러져 부자읍 등 900여 가구가 정전되고 인근 신호등이 부러졌습니다. 시설하우스 비닐도 갈기갈기 찢어져 힘없이 날리고 철골도 무참히 휘어져 버렸습니다. 순간 뭐 돌풍이라 그래요. 뭐 회오리 바람. 그런 거지. 소리라도 들으셨다고요?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 시간당 100mm 넘는 폭우 때문에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불어난 물에 돌덩이들이 휩쓸리면서 정수장 송수관이 파손돼 일부 지역에 물 공급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말목장은 물에 잠기며 호수를 방불케 했습니다. 애써 키운 농작물도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이분도 콩가랑 이거 다 작살나시고 이번에 이제 물뽕 돈가보나. 이거 1년에 한 번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인지.
현재 제주도 재난안전본부에 접수된 시설 피해만 130여 건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면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가나입니다. 18호 태풍 미탁이 일단 한반도를 벗어나면서 전국 공항들은 차차 정상화되고 있지만 이전 결항에 따른 여파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최종 집계를 보면 오늘 오전 11시 출발 기준으로 김포공항 10편, 김해 5편, 대구 3편, 제주 6편, 울산 4편, 무안공항 1편 등 국내를 오가는 여객기 29편이 결항했습니다. 국제선 항공편은 대부분 정상 운항 중입니다. 네, 전국 곳곳에서 현장 상황을 저희에게 계속 보내주고 계십니다. 사회부 박민경 기자와 함께 제보 영상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산사태, 침수 이런 영상들 많이 들어왔겠어요? 네, 많은 분들께서 저희 KBS에 영상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태풍 미탁이 당초 예상보다는 빨리 한반도를 지나가긴 했지만 남부지방을 통과하면서 기록적인 폭우를 퍼부은 탓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제보 영상 함께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강원도로 가보겠습니다. 강원도 강릉시 이반동에서 사시는 시청자 최민석 선생님과 김송재 선생님이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5층짜리 주택의 지붕이 거센 바람에 날아가서 전신주와 전기줄에 걸쳐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소방서와 시청, 한전에서 나와서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용화해변 근처에 있는 공내골 마을이라는 곳인데요. 용화해변으로부터 6km 정도 내륙 쪽으로 들어오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 근처에는 야산, 구규림이 굉장히 많은데 밤사이에 쏟아진 비에 무너져 내리면서 산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오늘 새벽 1시쯤에 나무 10그루 정도가 뽑히면서 커다란 굉음과 함께 집 쪽으로 무너져 내렸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마당에 있던 6톤짜리 물탱크도 근처 계곡까지 떠내려갈 정도로 엄청난 빗줄기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정전이 되면서 보일러실과 집이 전부 다 파손된 상황이고 문제는 이곳이 대부분 노인분들로 이루어진 마을이어서 도로가 전부 산사태로 인해 토사로 막혀서 통행도 불가하고 복구도 불가능해서 외부의 도움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네, 중장비부터 동원해서 빨리 좀 들어가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강릉시 송정동 영상 보시겠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촬영한 영상인데요. 이곳이 원래는 배추밭이었다고 합니다. 일대가 전부 농지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농지였다고 말씀을 드리기 전에는 이곳이 어떤 곳이었는지 알기조차 어려운 상황인데요. 네. 제보자가 2013년부터 강원도에서 살았지만 이렇게까지 물바다가 된 건 처음 봤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다음도 마찬가지로 강원도 강릉시 송정동 영상입니다. 송정동 이마트 옆에 남대천이 범람하면서 근처 주차장에 세워졌던 택배 차량이 떠내려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하얗게 떠내려가는 게 차량이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확대된 영상으로 보시면 하얀색 트럭이 떠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지난 태풍 매미와 루사 이후로 남대천이 이 정도까지 범람한 건 처음이라고 주민분들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네, 집중호우가 예상될 때는 하천 주변에 주차하셨던 차량은 미리 좀 빼내셔야 합니다. 네, 경북 울진군 온정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근처 리조트에서 하루를 머무시고 돌아가시는 길에 촬영한 영상이라고 하셨는데요. 도로 곳곳이 파손되고 부서져 있어서 엉망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도로 곳곳이 현재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동도 원활하지 않다고 하는데요. 네. 피해가 너무 심각해서 영상을 보내주셨다고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다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네,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겁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으로는 경북 울진군 평해읍입니다. 일대 논과 도로가 전부 물에 잠긴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도 지금 물에 잠겨서 거의 물에 둥둥 떠다니듯이 있고 있는 모습 볼 수 있는데요. 마치 호수나 바사처럼 보일 정도로 일대 마을이 전부 다 물바다가 됐다고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안타까운 소식 들려왔던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영상을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오전 9시쯤에 발생한 산사태입니다. 사하구의 구평초등학교 근처에서 이뤄진 거고 아침에 갑자기 전기가 깜빡거리면서 마치 정전이 되는 것처럼 합선하는 소리, 타닥타닥하는 소리가 나면서 굉음이 들려왔다고 하셨는데요. 네. 전신주가 넘어지면서 아무래도 그런 소리가 났던 것 같습니다. 토사가 쓸려 내려오면서 많은 주택과 공장 그리고 일대 도로까지도 흘러내려온 상황인데요. 근처 지붕에 다 무너져고 공장까지도 다 들이닥쳐서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계신 상황이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거지와 공장들까지 산 사면을 타고 계속 올라가면서 개발이 되어 왔는데
거기가 결국 이제 흘러내리면서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네, 구조 소식을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영상이 이제는 좀 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차차 좀 줄고 있을 텐데요. 현장 영상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사용하겠지만 피해를 입지 않으신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네,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신 것처럼 태풍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양의 비로 인한 인명피해가 크게 늘었습니다. 정부의 피해 집계 현황을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민혁 기자, 인명피해가 계속 늘고 있다고요? 전해주시죠.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공식적으로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지금까지 6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고 잠정 집계했습니다. 특히 경북 지역에서 사망사고가 많이 나왔습니다. 경북 성주에서 어젯밤 9시쯤 농수로에 방해물을 제거하던 7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포항에서는 오늘 새벽 0시 10분쯤 남편과 함께 배수로 작업을 하던 70대 여성이 급류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새벽 1시에는 영덕군 축사면의 주택이 무너지면서 50대 여성이 매몰돼 사망했습니다. 강원도 삼척에서는 오늘 새벽 1시쯤 산사태로 집에서 잠을 자던 77살 김모 할머니가 토사에 깔려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에는 경북 울진에서 토사가 무너지면서 주택을 덮쳐 60대 2명이 숨졌습니다. 또 같은 시각 부산의 한 야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인근 주택과 상가를 덮치면서 4명이 매몰돼 현재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에서는 폭우로 실종자 2명이 발생해 현재 119 구조대가 수색 중입니다. 이 밖에 주택이 파손되면서 제주와 경북 포항에서 4명이 다쳤습니다. 침수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남 완도와 제주 등에서는 주택 101동이 침수됐고 주택과 비닐하우스 등 16동이 파손됐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에서 115세대 268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경남과 경북 지역에서 주민 1,500여 명이 사전 대피했습니다. 특히 가옥 침수 피해 신고가 이어진 강원도 삼척에는 강원도뿐 아니라 서울과 경기 지역 119 구조대가 긴급 출동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결항했던 항공편은 운행이 재개됐지만 63개 항로 여객선 83척은 여전히 발이 묶여 있습니다. 한라산과 지리산 등 전국 21개 국립공원의 탐방로 450여 곳이 또 막혔습니다. 중대본은 현재 비상대응 3단계 중 2단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태풍 위기경보도 2번째로 높은 경계 단계로 올려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부산과 울진에서 일어난 매몰 사고에 대해 가용한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매몰자를 구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추가적인 토사 유출과 매몰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조치와 사고 현장 통제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네, 태풍 미탁은 이제 태풍으로의 일생은 모두 마쳤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반 저기압으로 약해졌습니다. 자, 부산 상황 다시 한번 살펴보죠. 부산의 구조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산사태로 주민 4명이 매몰된 곳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자, 공웅조 기자, 지금 구조 작업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부산 사구의 한 야산 산사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군 병력과 소방관들이 한창 수색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다리는 구조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이곳은 주택과 음식점이 있던 자리인데요. 산사태 토사가 덮쳐서 건물 흔적조차 현재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도 저 위쪽 산에서는 계속 잿빛 토사가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토사는 현장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공장 주변 도로까지 덮친 상태입니다. 산사태가 덮친 현장에는 소방대원과 경찰, 군인 등 모두 600여 명이 총출동해서 인명 수색 작업을 현재 벌이고 있습니다. 펌프 차량과 포크레인 등 중장비도 10여 대가 투입돼 현장 수색을 돕고 있습니다. 산사태가 덮친 1층 주택에는 75살 권모 씨와 70살 성모 씨, 48살 권모 씨 등 일가족 3명이 머물고 있었고요. 또 인근 음식점 가건물에는 60대 여성 1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두 4명이 산사태 현장에 매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곳은 연이은 태풍의 영향으로 지반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고 밤사이 태풍이 몰고 온 많은 비에 산사태가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야산 위에는 육군 예비군 훈련장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산사태가 처음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는 즉시 대응 2단계 발령으로 강화 조치하고 인명수색과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추가 붕괴에 대비해 주변을 통제하며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매몰자 가족들도 소식을 듣고 현장에 속속 도착했는데요. 애타는 마음으로 수색 작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사하구 산사태 현장에서 KBS 뉴스 공조입니다. 네, 덮친 곳에 지붕이 일부가 좀 드러나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매몰자 구조 소식을 간절히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18호 태풍 미탁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를 뿌렸습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시간당 100mm, 집중호우를 뿌리는 등 반갑지 않은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는 앞으로도 최대 60mm까지 비가 더 내릴 수 있습니다. 이유민 기자입니다. 어젯밤 남해안에 상륙해 남부지방을 관통한 18호 태풍 미탁은 오늘 오전 6시쯤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1시간에 50km가 넘는 빠른 속도로 움직이며 한반도를 빠져나간 겁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동해 먼바다로 이동하면서 내일 새벽쯤 온대저기압으로 약화되겠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태풍 미탁은 빠른 이동 속도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는 기록적인 폭우를 쏟아부었습니다. 동해안 지역에 시간당 100mm가량의 집중호우를 뿌리며 강수 기록을 연이어 갈아치웠습니다. 경북 울진은 불과 12시간 만에 550mm가 넘는 강수를 기록하며 시간당 강수량으론 기상관측 이래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강원 동해도 27년 만에 기록을 다시 세우는 등 동해안 지역을 휩쓸고 간 태풍의 위력을 실감케 했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고온다습한 공기가 몰려드는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북쪽으로부터 차고 건조한 공기까지 몰려들어 불안정이 매우 강해졌고 지형적 효과까지 발생하면서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하였습니다. 낙동강과 형산강 유역 곳곳에도 홍수주의보와 경보가 잇따라 발령되면서 밤사이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제주 산간과 강원 지역도 최고 400mm가 넘는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는 여전히 비구름이 남아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올봄 대형 산불이 발생했던 강원 지역의 경우 일반 산지보다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네, 거듭 말씀드립니다. 낙동강 일부 지역에 여전히 홍수 관련 경보주의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산사태 경보도 여전히 발효 중입니다.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일반 뉴스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오늘 오전에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나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채린 기자, 비공개로 출석했죠? 지금도 조사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조국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오늘 오전 9시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4시간 가까이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 교수는 취재진이 몰린 이곳 청사 1층이 아닌 다른 출입구를 거쳐 조사실로 올라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속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모습이 노출되는 데 부담을 느낀 정 교수 측을 검찰이 배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 교수가 검찰의 조사를 받으러 나온 건 오늘이 처음인데요. 지난 8월 27일 검찰 압수수색으로 수사가 본격화된 지 37일 만입니다. 앞서 구속된 조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에 대한 구속기한이 오늘 자정이기 때문에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최대한 많은 부분을 조사해야 합니다. 혐의점이 방대한 데다 정 교수 측이 건강 이상을 호소하기도 했기 때문에 검찰이 정 교수를 오늘 밤 늦게 돌려보낸 뒤 다시 부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검찰은 우선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에 정 교수가 직접 개입하거나 횡령, 배임, 허위 공시 등의 불법 행위 정황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물을 계획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문제의 사모펀드 운영에 초기부터 깊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 교수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여러 증명서 위조 의혹에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대학과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빼돌리도록 지시했다는 등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의 의전원 입시를 위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보고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인 지난달 6일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태풍은 조금 전 12시 울릉도 부근 해상에서 일반 저기압으로 약해졌습니다. 태풍은 약해졌지만 여전히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면 지금도 강원과 충북, 경북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저녁까지 강원 영동 지역에는 20에서 60, 강원 영서와 충북, 경북 지역엔 5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오후에도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7도, 광주 26도,
20도, 대구 28도 등으로 비가 그친 뒤 어제보다 4, 5도가량 기온이 높겠습니다. 동해상의 태풍특보는 풍랑특보로 다소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동해상에서는 물결이 최고 7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고 동해안 지역에는 폭풍해일주의보도 계속되고 있어 끝까지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대부분 지역 가끔 구름만 많겠고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8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내일까지는 한낮에 다소 덥겠지만 주말부터는 서울의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내려가 모레부터는 낮에도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부산 사하구의 산사태 매몰자 구조 작업 소식 등은 이어지는 뉴스특보 그리고 정규 뉴스를 통해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특보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